엄마, 나를 잊지 마세요. 최자영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승우의 예상치 못한 반응. 강재인마저 눈물을 흘리다 최자영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텅 빈 방만이 남아 있었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부재를 알아차린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방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으려 했고, 그러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다. 종이 위에는 차가운 잉크로 적힌 단어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알츠하이머. 그것도 노년기에 찾아온 치명적인 기억 상실증이었다. 강재인은 손이 떨려 진단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왜 자신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복수의 눈이 멀어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가슴을 찢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최자영의 실종 소식은 빠르게 강승우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25년 동안 최자영을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자랐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자상한 미소는 그의 어린 시절을 채운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자영은 갑작스럽게 냉담해졌고 강승우를 더 이상 아들로 대하지 않았다. 강승우 역시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린 듯 했다. 그러나 강재인을 통해 최자영의 병을 알게 된 순간 강승우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알츠하이머라니, 그녀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최자영을 찾기 위해 서울의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병원, 공원, 심지어 그녀가 자주 찾던 오래된 찻집까지 그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다. 강재인과 강승우는 결국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의 요양병원에서 최자영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은 고요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강재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달려들었지만 최자영은 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알츠하이머가 그녀의 기억을 하나씩 앗아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강재인의 짐이 될 것이라 믿었다. 사랑하는 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점차 자신을 잃어가는 공포가 그녀를 이곳으로 내몬 것이었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고집 앞에서 무너질 듯한 심정이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강승우는 달랐다. 그는 최자영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매일 요양병원을 찾았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그녀가 좋아하던 따뜻한 차를 가져오고 저녁이면 그녀가 즐겨 듣던 옛 노래를 틀어주었다. 최자영은 처음에는 그의 방문을 거부했지만 강승우의 끈질긴 노력은 점차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어느 날 그녀는 무심코 강승우가 건넨 차를 받아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강승우는 깨달았다. 최자영이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단지 병마와 싸우며 점점 잃어가는 자신을 감추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냉담함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마지막 방패였던 것이다. 강승우의 진심은 마침내 기적을 만들었다. 어느 흐린 가을 아침, 최자영은 마침내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강재인과 강승우의 손을 잡으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강승우는 그 순간 25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유대가 혈연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자영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애정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단지 병마가 자신을 삼킬까 두려워 그것을 숨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자영이 집으로 돌아온 날, 강재인은 어머니의 병원 기록에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 진단서 뒤에 숨겨진 낡은 편지 한 통, 그 편지에는 강규철 회장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자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이 편지는 강재인의 복수심에 다시 불을 붙였다. 최자영의 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황기찬의 음모와 얽혀있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강재인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 과연 이 편지가 드러낼 진실은 무엇일까? 최자영의 병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와 강재인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었다. 강규철 회장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고 그 짧은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했다. 자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최자영의 알츠하이머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강재인은 직감했다. 황기찬, 그 교활한 뱀 같은 남자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심은 다시 불타올랐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병, 그리고 YL그룹을 둘러싼 음모 모두 황기찬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 틀림없었다. 강재인은 즉시 도민준을 찾아갔다. 그는 강규철 회장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황기찬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도민준은 편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강규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남긴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민준은 강규철이 황기찬의 음모를 눈치챘을 때 최자영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무엇인지, 왜 실패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강재인은 편지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H&K 컴퍼니 3층 307호 위 주소는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H&K 컴퍼니는 황기찬이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곳, 그리고 강규철 회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장소였다. 강재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승우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강승우는 여전히 최자영의 병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지만 강재인의 결심을 보고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H&K 컴퍼니의 낡은 건물로 잠입했다. 3층 307호는 폐쇄된 사무실이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은 그들이 올바른 곳에 왔음을 알려주었다. 사무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강세리였다. 그녀는 황기찬의 충실한 공범으로 YL그룹의 자산을 미국으로 빼돌리려던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다. 강세리는 강재인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강재인은 그녀를 다그쳤다. 어머니의 병, 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게 너희들의 짓이야. 강세리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강재인이 편지를 꺼내 들자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황기찬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희가 뭘 알아낸들, 이미 늦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기찬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자영의 알츠하이머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H&K 컴퍼니에서 비밀리에 개발하던 신약 실험의 부작용이었다. 강규철 회장은 이 실험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 했지만 황기찬은 그를 제거했다. 최자영은 실험의 피해자 중 하나였고 그녀의 병은 점차 악화되도록 조작된 것이었다. 강재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머니의 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황기찬의 손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니. 그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H&K 컴퍼니의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남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였다. 그는 강재인과 강승우를 사무실에 가둔 채 건물에 불을 질렀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며
사무실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다. 강재인은 강승우와 함께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들은 결국 창문을 부수고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강재인은 폐허가 된 건물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 밤 강재인은 최자영의 병실로 돌아갔다. 최자영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재인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승우가 병실로 급히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USB 드라이브가 쥐어져 있었다. 이걸 H&K 컴퍼니 사무실에서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USB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강규철 회장이 황기찬과 대면하는 장면이었다. 영상 속에서 강규철은 황기찬에게 신약 실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최자영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알고 있다고 다그쳤다. 하지만 황기찬은 차갑게 웃으며 그를 위협했다. 영상은 갑작스럽게 끊겼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강규철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재인은 그 영상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이 영상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황기찬의 손에 의한 살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강재인은 이 영상을 도민준에게 건넸다. 도민준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연락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다. 그는 강세리와 함께 미국으로 도망쳤고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다. 강재인은 좌절감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국제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의뢰했고 황기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다. 한편 최자영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재인의 이름조차 잊기 시작했다. 강재인은 어머니가 자신을 잊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병실을 찾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강승우도 그녀 곁을 지켰다. 그는 최자영이 자신을 냉대했던 것이 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두 사람은 최자영을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을 조사했고 해외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을 맞이했다. 강재인이 황기찬을 추적하던 중 그의 비리와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강세리의 오빠, 강민혁이었다. 그는 YL그룹의 부사장이었지만 늘 황기찬의 그늘 아래에서 움직였다. 강재인은 강민혁이 이 모든 음모에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를 추궁했다. 강민혁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강재인이 USB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황기찬은 내 동생을 이용했어. 하지만 나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강민혁은 황기찬이 강세리를 협박해 음모에 끌어들였으며 최자영의 병도 그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강민혁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황기찬은 신약 실험을 통해 YL그룹의 자금을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최자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강민혁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동생을 구하기 위해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강재인에게 황기찬이 숨어있는 미국 내 비밀 은신처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강재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황기찬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그녀의 곁에는 강승우와 도유경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강재인의 복수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미국에서의 추적은 험난했다. 황기찬은 이미 새로운 신분으로 숨어들어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막강한 세력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강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은신처로 잠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황기찬과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강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USB 영상과 강민혁의 증언을 바탕으로 황기찬을 궁지에 몰았다. 그 순간 강세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황기찬의 곁에 서 있었지만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다. 강세리는 결국 오빠의 고백을 듣고 황기찬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강재인에게 결정적인 문서를 건넸다. 그것은 황기찬이 신약 실험과 자금 세탁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담은 자료였다. 강재인은 이 자료를 국제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황기찬은 체포되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강세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강재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최자영의 병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강재인은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최자영이 자신을 완전히 잊더라도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강재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최자영과 함께 석양을 바라본다. 최자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강재인의 손을 잡는다. 그 순간 강재인은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 강규철 회장의 편지가 밝히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황기찬의 음모는 정말로 끝난 것일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비밀이 드러날 때 강재인의 복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강재인은 강승우와 도유경을 불러 이 사실을 공유했다. 강승우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고 도유경은 불안한 눈빛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최자영의 병실로 돌아간 강재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다. 누가 이 모든 걸 꾸몄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강재인,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인가? 강재인을 노리는 진짜 적은 누구일까?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